중요도 상승. 이 가운데서 오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혀주신다고 하는데요. 분석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파월 연설 이후 우리 시장 당일 급등하고 이후 출발하면서 이제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내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파월의 문제가 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파월은 충분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신화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뭔가 색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11월 달 강한 상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반영해서 올라왔고 이후 시장은 다음 CPI를 보고 조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파월 이야기한 거 뭔가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파월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보면 일단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할 수 있어. 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과잉 긴축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 시장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리고 최종 금리 레벨도 시장에서 7%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파월의 발언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파월이든 연준이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결국 경기 둔화라든가 금융시장의 불안,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즉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종료하거나 이 폭을 늦췄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결국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멈춰버리게 되면 시장은 더 큰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연초에 보았던 그 원자재 급등 사이클 있죠. 더 큰 슈퍼 원자재 급등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준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장에 희망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더 큰 혼란을,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향후 시장에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우리는 미국의 경기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이곳은 다른 나라의 고통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 보고 미국을 위해 결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연준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일정 부분 자기네 나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달 실업률 봤더니 어때요? 또 3.7%예요. 시장이 모두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임금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소비 능력이 아직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결국 미국의 고용과 국민들의 소비 여력, 거기다 경제 펀더멘탈까지 봤을 때 미국의 물가는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고려한 연준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향후 더 큰 고통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미증시가 오늘은 또 제법 1% 이상의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했을까라고 봤더니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0.5% 금리 인상, 오케이. 그런데 내년 2월 1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도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하는 게 또 시장에서 또 팽배하게 나오다 보니까 올라간 거 까먹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칫 연준의 비둘기적 생각이 지속적 금리 인상과 더 긴 고금리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짚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매달 있는 CPI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도 시장도
박스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박스 흐름은 결국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돌고 도니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결국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건 내가 산 종목이 밑에서 올라갈 시점에 있다면 좀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걔가 또 그 가격까지는 오겠지만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시장에 테마든 주도주든 자꾸 언급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는데 물렸어. 그러면은 얘가 또 타이밍 시차를 두고 언급될까? 됩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빠졌다고 비중 확대 조금 확대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유념하시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뭘 할 건가?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13일날 CPI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한번 드라마틱하게 갈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비실비실 될 거니 아니면 충격받고 다시 하락할 거니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파월도 몰라요. 그것에 의해서 14일날 FOMC 회의가 아마 그거와 별개로 0.5%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5일부터 8일까지 SS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은 인텔 서버용 DDR5 에스파이어 라이피즈 출시하거든요. 요거 관련돼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몇몇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 보여줬는데 뭐 요새는 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데 몇몇 종목 잘 고르게 되면 또 선별적인 차별화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약바이오 워낙 많이 빠졌고 안 올라가고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어찌 보면 그것과 부합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컨퍼런스 때 참가하는 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쪽에 있는 그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ST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한미약도 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련된 종목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